이것은 중국 건국 이래 가장 악질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한 스촨 남성이 작은 칼을 들고 장거리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 있던 3명의 소녀에게 5번이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한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2번이나 침범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나 그는 그저 옆에서 몸을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버스 안에는 총 43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모든 끔찍한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승객들은 오히려 가장 충실한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외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심지어는 인간의 도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날의 사건을 생생하게 다루며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인 반응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2000년 9월 중국의 스촨성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남쪽의 광둥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장거리 버스를 이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텐텐은 19세의 젊은 여성으로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오빠와 함께 광둥성 동간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탄 후 텐텐은 19년 동안 지내온 도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 일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어둠에 빠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출발지에서 동강까지의 거리는 약 1300km였고 당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두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서는 강한 술 냄새가 났고 그들은 버스에 들어선 후 주변을 둘러보더니 버스의 맨 뒷자리 중앙에 있는 2개의 침대 칸으로 갔습니다. 이 두 좌석은 보통 운전기사에게 남겨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방금 올라온 2명이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직전에 한 남성이 일어나 승객들에게 자리를 재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성들은 모두 버스 앞쪽으로 가고 여성들은 뒤쪽으로 가라고 했으며 몇몇 여성들은 마지막 줄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여성들 중에는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난 텐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텐텐은 자신의 오빠 옆 중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지시대로 마지막 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왜 승객들이 그 남성의 말을 그렇게 순순히 따랐냐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그 남성이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텐텐은 오히려 그 남성에게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사라면 여성을 보호해 주려는 의도에서 그런 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배치가 버스 안의 세 여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곧 버스는 출발했고 텐텐 옆에 그 남성이 다가와 함께 누웠습니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그 남성의 모습에 텐텐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낯선 남성과 이렇게 가까이 마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도로 위에서 덜컹거리며 도시 외곽을 향해 나아갔고 그동안 그 남성은 텐텐에게 끊임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 텐텐은 간단하게 대답했으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버스 안의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들었습니다. 이때 남성은 텐텐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손을 의도적으로 텐텐에게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텐텐은 극도로 두려워졌지만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남성에게 저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는 외딴 지역에서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순간 큰 손이 텐텐의 담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텐텐은 갑자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남성의 칼이 그의 목에 대어졌고 그 남성은 손을 텐텐의 옷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텐텐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남성은 자신이 살인자라며 만약 소리를 지르면 텐텐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에 한 명 더 죽이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텐텐은 고작 19살이었고 시골에서 자란 소녀였기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력한 반응은 오히려 남성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텐텐의 담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텐텐은 소리를 낼 수 없었고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텐텐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소리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성은 텐텐을 침범했습니다. 사실 남성이 텐텐을 침범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차를 수리하러 내려갔고 차는 움직이지 않아서 버스 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남성은 소리를 줄이려 애썼지만 주변 승객들은 이미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잠자는 척을 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한 커플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는 2날 후 각자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낯선 소녀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어질 일들이 자신들에게 후회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수리된 후 다시 출발했고 그 남성은 텐텐을 안고 밤새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눈물을 흘리는 텐텐을 보고 오히려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곧 동행한 친구를 깨워 전날 밤 자신이 소녀를 괴롭힌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했고 2사람은 술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그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고 결국 나도 한번 보고 싶으니 다시 시도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성은 흥분하며 텐텐을 다시 껴안았고 손을 담요 속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동안 텐텐은 몸을 웅크리고 떨며 공포에 떨었지만 남성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밤이 아니라 낮이었고 버스 안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때 텐텐의 오빠도 동생의 이상함을 눈치챘고 일어나서 확인하던 중 그 남성이 동생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한 오빠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남성은 칼을 꺼내 오빠를 위협했습니다. 오빠는 칼을 본 순간 주춤했고 구하려던 의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구해달라고 조용히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은 오빠의 비겁한 모습을 보고 웃었고 오빠를 바닥에 밀치며 내가 지금 걱정할 일은 이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을지 아닐지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빠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남성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자신이 후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 심지어 운전기사까지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텐텐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남성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겁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아예 대놓고 텐텐을 계속해서 폭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었고 텐텐은 이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텐텐을 떠나 맞은편에 있는 커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사실 그는 버스를 처음 탔을 때부터 3명의 소녀가 매우 예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자리 배치할 때 일부러 이 소녀들을 뒷줄로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커플은 전날 밤 남성이 텐텐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매우 겁을 먹었고 특히 낮에 텐텐의 오빠가 칼로 위협당하는 것을 본 후에는 더더욱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하면 모든 일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단 몇 시간 후 그 악몽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칼을 여자친구의 가슴에 대고 마지막 줄에 있는 침대로 가라고 위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겁에 질려 울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남성은 그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곧 손을 그녀의 치마 속으로 넣었고 이어서 그녀를 뒷줄 침대 위로 끌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는 그저 멍하니 폭도에 서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만 바라보며 자신이 잘못된 눈빛을 보일까 봐 두려워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 소녀는 풀려나 비틀거리며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남성이 체력을 회복한 후 또다시 그 소녀를 찾아 마지막 줄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룻밤과 낮 동안 그 남성은 2명의 소녀를 4번이나 침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소녀가 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10시쯤 버스가 광시성 빈양현의 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한 선량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현지 경찰이 도착하여 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험 많은 형사들이 수많은 잔혹한 사건을 접해왔지만 대낮에 수십 명의 눈앞에서 소녀를 침범한 사건은 그들 모두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총 43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가 노약자나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둥으로 일하러 가는 젊은이들이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명의 소녀가 연달아 침범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무관심한 태도가 있었기에 가해자는 그렇게 마음껏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 후 버스는 압수되었고 43명 전원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가해자의 이름은 왕샤니로 스촨 출신이었습니다. 2002년 7월 5일 광시성 난닝 중급법원에서 이 사건이 심리되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왕샤니의 행위가 단순한 강간이 아니라 수십 명의 앞에서 소녀를 위협하며 폭행한 것은 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왕샤니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와 함께 있던 남성도 왕샤니가 텐텐을 2번째로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운전기사가 버스 승객들을 위해 신고하지 않았을까? 운전기사는 그날 승객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왕샤니는 이 버스의 주인이었으며 사건 당시 그 버스도 그의 소유였습니다. 운전기사는 왕샤니가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운전하는 버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샤니는 돈이 많고 이미 많은 소녀들을 해쳤던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후 승객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했으며 그들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돕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서지 않으면 자신만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자 자신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해자의 무기를 두려워하여 처음부터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비겁한 사람들로 그들은 하루만 더 참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행동을 회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도덕적 무관심과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 여러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도되어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방관자의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보고도 나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행동했을 때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심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승객들이 초반에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3명의 소녀는 연이어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은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남성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방관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버스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니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